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겐을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역전파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좀 더 자세하게 수도 코드 형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하고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함수가 두 개가 있죠. 그죠? 하나는 생성자 함수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목적, 그리고 또 하나는 감별자 D를 훈련시키는 데 사용되는 목적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목적 함수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 방식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목적의 경사 하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됩니다. 그것을 교차 경사 하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되게 되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생성자 G가 임의의 수를 입력받아 생성한 이미지를 반환한다. 즉, 생성자 G는 훈련되기 전인 상태에서 일단 임의의 개수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틀린 값이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와 같은 가짜 이미지를 우리가 생성된 이미지를 준비를 시켜야 되고요. 왜냐하면 실제 이미지와 같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실제 이미지는 true라는 타겟 값으로, 그리고 생성된 이미지는 false라는 가짜라는 타겟 값으로 훈련을 시켜야겠죠. 그것을 가지고 감별자 D에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 D가 학습이 되겠죠. 그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이 되면은 이번에는 생성자가 새롭게 생성한 또 다른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거를 마치 실제로 실제 이미지라고 가정을 하고서 거꾸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때 학습시킬 때는 당연히 생성자 G만 학습시키는 건데, 생성자 G를 학습시킬 때 필요한 그레디언트 값은 앞의 결과에서 얻어진 감별자 D의 결과 값이 true인 경우에 해당되는 로스 값을 거꾸로 백 프로퍼게이션 시켜서 이 생성자 G를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가 좋은 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 네트워크를 교대로 단계적으로 학습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별자 D를,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생성자 G를, 그리고 다시 또 감별자 D를, 그리고 생성자 G를 돌아가면서 교차해 가면서 훈련시키게 되는데, 그림을 한번 가지고서 데이터 흐름과 그라디언트 값이 어느 그라디언트 값이 사용되는지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래프 다이어그램에서 보면은 앞에서 봤던 다이어그램과 거의 유사하지만 좀 더 이 수식과 함께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처음에 리얼 이미지 X가 들어가는 부분과 이 제너레이터 생성자가 만든 데이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이 리얼 이미지가 들어가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들어가서 결과 값은 그레디언트는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요 수식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그레디언트를 나타내는 수식인데요. 우리가 아까 정의한 이전 슬라이드에서 정의한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였죠. 로그 d of x 로그 1 마이너스 d g of g, 그죠? 이 아래쪽으로부터 들어오는 페이크 이미지에 대한 결과값이 바로 요건데요. 자, 그것의 합이 모든 훈련 자료는 당연히 우리가 몇 개를 쓰느냐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리얼 이미지의 개수하고 제너레이트 된 이미지의 개수를 같은 숫자로 맞추어져서 그것을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평균 값을 그라디언트로 구하고, 그 그라디언트 값의 기초에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감별자에 해당되는 네트워크의 파라메타들, 즉 컨볼루션 연산자를 쓸 경우에는 컨볼루션 연산 커널 코에피션트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fully connected 파트에서는
그 웨이팅 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일정 그 수준 완료되면 요번에는 이 리얼 이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요 아래쪽 라인을 통해서만 이 제너레이터가 그 만들어내는 값을 넣는데 그 결과 값을 요런 식으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백 프로퍼게이션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백 프로퍼게이션 시키는 그레디언트 값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 겁니다. 둘 다 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1-dg가 이 0이 되도록 만들어 주던가 아니면 dg가 1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그라디언트 값은 그대로 쓰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값을 써서 거꾸로 우리가 그 둘 다 그 최소화를 시켜야 되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 그라디언트에는 마이너스, 이 그라디언트에는 그냥 그라디언트 값을 써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로스 그 값이 그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어느 픽셀의 값이 잘못됐는지를 그 제너레이터가 만든 이미지에다가 전달을 해줄 거고요. 그 잘못된 이미지 파트 부분이 바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그레디언트 값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 이 제너레이터가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훈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너레이터에 들어가는 입력 값은 여전히 랜덤한 넘버입니다. 보통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그 랜덤 값이거나 또는 유니폼도 상관없습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런 그 랜덤 동일한 분포를 갖는 그러한 랜덤 값 또는 정상 분포 가우시안 그 모양의 정상 분포를 갖는 것을 넣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그 알고리즘적으로 수도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코드에서 살펴보면 일단 그 전체 제일 그 바깥쪽 루프는 훈련 그 몇 번을 훈련시키겠는지 우리가 약속한 그 epoch죠. Number of Training Iteration, epoch가 설정되면은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또 sub epoch가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에 모든 훈련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서 교차 그 훈련을 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러고요. 우선 일단은 그 K 스텝만큼 이 K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또 다른 그 하이퍼 파라메타이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몇 번 훈련시키겠느냐 하는 섭 그 소위 에포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노이즈 샘플을 우리가 제너레이터가 만드는 그러한 그 샘플을 한 m개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그 실제 훈련 자료 리얼 이미지를 m개를 또 준비를 시켜서 그 2m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목적 함수가 그 최소가 되도록 이번에는 그 미니맥스라고 하긴 하지만 미니맥스에서의 맥시멈도 결국엔 마이너스 미니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하강 방법으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 dx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d 오브 gg 값이 그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이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간별자 D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K 스텝만큼 학습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만큼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또 그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번에는 또 새롭게 또 샘플을 또 만들어내야겠죠. 실제 자료가 아닌 가짜 자료를 만들어내고 이번에는 가짜 자료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성자를 훈련시키는 거니까요. 로그 1-d 오브 gg로 주어지는 이 로스 펑션의 값이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이것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d를 통해서 g를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에포크고 그런 그 단계를 여러 에포크를 하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D도 점점 그 정확하게 훈련되어지고 G도 훈련되어지고 근데 목적은 D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G를 훈련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마지막에는 이 G가 제대로 생성돼서
그 생성된 그 G값을 가지고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 생성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앞에서 설명된 그 겐의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돼서 우리가 그 원하는 그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너레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생성자로 활용되는 그러한 네트워크는 당연히 컨볼루션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미지의 경우입니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경우에는 그 딥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약자로 DCGA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딥 컨볼루션 GAN의 약자입니다. DCGAN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GAN에 사용되는 그 네트워크의 종류는 그 목적으로 하는 그 객체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일 경우에는 DCGAN이 그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 이미지 X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특징 G를 업샘플링 하기 위해서 전치된 컨볼루션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첫 부분에서 그 예로 들었던 그런 그 트랜스포즈드 CNN을 우리가 설명하는데 사용됐던 그림인데요. 즉 컨볼루션을 사용한 딥러닝 분류기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컨볼루션 그 네트워크를 상상을 해보면 오른쪽이 입력이고 왼쪽이 출력인데, 사실 이 출력되는 요 값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벡터가 얻어지면 이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를 통해서 true 또는 false라는 어떤 하나의 값을 얻어내죠. 그렇지만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 생성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생성자 입장에서는 그 랜덤 넘버 하나를 가지고서 모든 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벡터, 보통 우리가 이거를 잠재적 특징이라고 부르는데요. latent feature를 그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개수의, 예를 들어서 100개의 숫자를 가지고서 벡터를 구성하면 100개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0개의 특징 하나하나가 어떠한 특징인지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요 그 소위 컨볼루션 코에피션트를 구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필요한 파라미터가 구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감별자는 어떨까요? 감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감별할 때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다른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우리가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컨볼루션과 함께 당연히 그 풀링, 다운 샘플링도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거 말고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배치 정규화라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매 그 그러니까 서브 네트워크 사이에 그 밸류들이 너무 많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정규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또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안정시키는 데 사용되는 건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유사한 예가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응용 부분에서는 많이 나올 겁니다. 컨볼루션 그 첫 번째 들어오는 입력 이미지를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여러 번의 컨볼루션 결과 그 벡터, 특징 벡터가 얻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감별자에 활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컨벤셔널한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습니다. 그 훈련시킬 때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우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만 훈련시키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별자가 너무 뛰어나면 0이나 1에 가까운 그라디언트 값을 반환하게 되고, 생성자가 그라디언트 값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거꾸로 생성자가 너무 뛰어나면 감별자가 진짜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로 판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감별자도 훈련이 잘 안 됩니다. 즉 감별자와 생성자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좋지, 그 너무 뛰어난 감별자와 너무 뛰어난 생성자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훈련이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두 신경망의 학습률을 각각 설정해 가지고 완화시켜야 되는데요. 학습률이라는 거는
그 학습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신경망은 항상 비슷한 학습 수준을 유지해야지만 서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겐을 트레이닝 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GPU 한두 개를 쓴다면은 한 수시간. 그렇지만 CPU를 쓴 경우에는 뭐 하루 이상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시킬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